요즘에 보면 국가기관에 다 신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뢰도 중에서 아마 가장 낮은 기관이 저는 검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검사들이 뭐 다 나쁜 짓을 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이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너무나도 편향되게 너무나도 과잉된 권력을 행사하면서 결국 검사의 옷을 입고 정치질을 했다. 이게 아마 그 신뢰도를 떨어뜨린 가장 주된 원인일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이라는 인물, 특히 검사 한동훈을 제가 평가를 하자면은 한평생 공직 생활이라는 그 공적인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사유화해서 정치질로 승화시킨 저는 그런 최초의 케이스의 검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검찰이라고 하면은 권력의 푸들, 권력의 시녀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과거 독재 정권 때도 뭐 육사 출신, 아니면 법률가 출신 이렇게 했을 때 그 법률가의 영역에서 검사들이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 독재 정권이 지나고 나서 민주화가 된 이후에 검찰 권력이 상당히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린 데에는 저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정치 검사의 기회주의적인 권력 추종적 행태, 저는 이게 가장 자리 잡았던 저는 그 행태라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는 저는 한마디로 정치 검사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검사들은 아무래도 연차가 쌓일수록 좀 지식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는 전반적인 경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판사들은 연차가 쌓일수록 더 많은 판결문을 쓰고 또 도제식으로 후배 판사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지식의 수준이나 교양의 수준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면은 이 검사들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식과 교양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정치하기 이전에 검사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검사의 물이 아직도 좀 많이 배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식 수준 저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 한동훈 후보가 쓰는 용어들을 보면은 정치적 철학이 배겨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치적 가치가 녹아 있는 것도 아닌 그냥 하나만한 말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우상향하겠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뭐 당연히 지지율이 올라가도록 우상향이라는 말을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식과 교양 수준은 뭐 많은 걸 보여주지는 못한 게 저는 현실적인 평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책도 평소에 읽는 사람은 그렇게 도서관 가가지고 뭐 자랑하고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도서관 가가지고 사진 찍히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걸 봐서는 본인의 지식 수준을 많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라고 미루어 봤을 때는 좀 지식 수준과 교양 수준은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좀 해봅니다. 한동훈 검사는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랑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건 이제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문자 사건 속에서 한동훈 후보가 뭐 공사구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조차도 거짓이다라는 게 지금 다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의 양심은 좀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 윤석열 어떻게 보면 선배죠. 선배 검사와 한 팀을 이뤄가지고 여전히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검사 생활을 그동안 채워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역할과 권한을 자기 자신들 내지는 검찰 집단을 위해서 써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한동훈의 양심, 뭐 윤석열 대통령과 뭐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매우 박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과 한동훈, 한동훈과 윤석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원팀 아니겠습니까? 뭐 검찰 시절부터도 특수부 출신으로서 상당히 많은 나쁜 짓들을 같이 해온 사이이기도 하고요. 뭐 정치인으로 데뷔를 해서도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돼버렸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준비 없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고 또 지금은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저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둘은 한 몸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세련된 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비교를 하면 그래도 뭐 약간의 세련미 정도는 더 갖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과감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보다는 좀 과감성은 좀 더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의 DNA를 가득 갖고 있는 사람인데 술을 안 먹는 그냥 말 빠른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야, 윤석열과 한동훈 누가 더 하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누구를 선택할 거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잖아요. 저는 뭐 매우 어려운 킬러 문항 같이 느껴지고, 근데 이제 답을 굳이 하자면은 저는 그래도 한동훈이 조금 더 낫지 않은가,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자에 대해서는 이미 2년 동안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는 대통령으로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겪고 싶지는 않고, 그나마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석열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아주 소박한 기대를 담아서 뭐 비등비등한데 굳이 꼽자면은 한동훈이 조금 더 낫다. 뭐 바꿔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가 훨씬 많은 거죠. 전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검사들이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권으로 퐁당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검사들을 갖다가 국민의힘은 또 이용을 해서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은 이익 공동체, 이익 카르텔 형태의 집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의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한동훈 후보가 당의 대표가 된다면은 이제 범친윤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익을 가지고 모였던 그 기회주의 보수가 이제는 완전히 그 해체가 되는 이제 그런 수순을 맞이할 걸로 보여지고요. 뭐 당내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세력들은 그 세력대로 아마 당내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없는 투쟁을 할 것이고, 또 이 검사 출신들이 또 정치권에 들어와서 경험도 부족하고 뭐 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주류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보수는 좀 밑바닥부터 다시 재건이 되는 그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보수 해체로 저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과 윤석열은 이 검사 동일체를 저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문자도 오픈하고 서로 뭐 그동안에 왜 인간관계인데 섭섭한 게 없겠습니까? 서로 이제 총선을 겪으면서 있었던 내부적인 일들을 바깥으로 지금 노출시키고 폭로하면서 상당히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몸 관계,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라는 이 원칙을 저는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나 그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용기를 내서 정말 민심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승부를 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져도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너무 준비되지 않았고 내공도 없고 내용도 없기 때문에 아마 민심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모르고 떠든다고 저는 보고, 뭐 민심을 따르는 흉내를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는 내지만은, 저는 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을 넘어설 수는 없는 관계다. 검사 동일체의 형사소송법 원칙 하에 묶여있는 저는 그런 관계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을 치는 신용은 하겠지만은 실제로 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결기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본인보다 나이도 윤석열 대통령이 13살 많잖아요. 많은데다가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상명하복, 그러니까 위에다가 복종하는 것이 매우 학습화돼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으로 전 한동훈 후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을 넘어서기가 저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어서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윤석열, 한동훈 이 검찰팀으로 그동안 뭐 기회주의적인 행태들 내지는 여러 정치적인 사건들을 해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일들도 같이 많이 했을 걸로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도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을, 이 범죄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는 그걸 죄수의 딜레마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뭐 그 원리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지만은 저는 태생적으로 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사명을 가지고 내지는 나라를 좋게 만들기 위한 어떤 숭고한 그런 고매한 목적에서 정치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에 의해서 반사체로 등장해버린, 어떻게 보면 자다 일어나니까 그냥 정치인이 돼버린 이런 유형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위험을 감수하면서 윤석열과 각을 세우더라도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갖다가 대입하기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MB 정권 내내 야당 역할을 했던 그런 서사를 가지고 야당의 위치를 점해서 정권을 가져간 것이고, 이제 와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돼서 뭐 민심을 쫓기도 어렵겠지만 쫓는다고 한들 저는 뭐 이미 국민적 평가는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리틀 윤석열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윤석열과 본질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한동훈 후보는 요즘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을 많이 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본인을 치장하는 거에 좀 능수능란하고 뭐가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유형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감감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애정결핍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 이렇게 보면은 야, 이렇게 좀 사랑이 고픈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사람이 내공이 차 있거나 내용이 있으면은 겉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거나 집착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착하는 경향까지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는 좀 마음이 좀 비어 있는 거 아닌가. 그 허할 때 있잖아요. 뭘 이렇게 채우고 싶고 관심을 받으면 그 관심도 하나의 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한동훈식 관심을 자꾸 갈구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약이 아니라 독약이 되죠. 독약. 마약 내지는 독약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해롭습니다.